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의 강사 양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자, 뭐 결국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말하기, 그리고 듣기, 그리고 쓰기, 읽기,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사소통이란 뭐 이런 것이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발화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건네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상황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뭐 매우 간단하지만 여기서 뭐 중요한 게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 듣는 사람이 이 발화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따라서 이제 말하는 사람 역시도 듣는 사람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말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일경험에서의 의사소통 해서 뭐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성 증대와도 관련이 있고, 구성원 사기 진작과도 뭐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직장 내에서도 좋은 성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뭐 기능들인데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집단을 통제하는 기능, 그리고 동기부여한다, 그 다음 감정을 표현한다, 정보를 제공한다, 뭐 굉장히 기본적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가면서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듣는 사람 역시도 이제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들.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뭐 말투라든가 아니면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제스처, 이런 것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그 정도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해했겠지 뭐, 이 정도, 뭐 그런 개념,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는 거, 그 다음 뭐 눈치껏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뭐 여기서 이제 상이한 직위라는 거는, 자, 내가 이 사람보다 상급자의 경우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금 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자, 따라서 우리 서로의 사회적인 위치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의사소통의 종류, 문서적인 의사소통이 있다. 뭐 결국 글로 쓰고 읽는 거,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역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문서 작성 능력, 쓰기 능력이다. 뭐 당연히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고, 자, 구조 역시 지켜야 할 거고,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문장, 세련되고 인상적인 레이아웃 해서 역시 뭐 굉장히 간단하죠. 기본적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문서적인 표현과 그리고 언어적인 표현의 차이점이 뭐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문서의 경우에는 이제 보존성이 더 높죠.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보존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달성도 더 높다라는 거. 자,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도 이해가 좀 다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적인 그 의사소통이 더 전달성은 더 높다라는 거, 이 점도 조금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제 문서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차이점으로 옳은 거 골라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죠. 언어적인 측면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뭐 경청 능력이 필요하다, 잘 듣고 잘 말한다, 뭐 이런 얘기들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데,
뭐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뭐 경청 능력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독서를 하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 뒷말을 숨기지 말고, 공감하고, 긍정적인 표현, 완전한 문장, 뭐 이런 것들 과감하게 공개해라,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해라,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다, 첫마디를 준비하라. 자,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를 낼 포인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음 보죠. 자, 기초 외국어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뭐 대화 자주 하고, 뭐 그림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 용어들 잘 기억하고, 자, 출퇴근 시간 활용하고, 매일 30분씩 반복하고, 라이벌을 정하고 공부해라.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죠. 바람직한 의사소통 개발 방법. 역시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검토와 피드백.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고 내 이 얘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말해야 된다라는 거. 자, 언어의 단순화. 그 다음 적극적인 경청. 자, 그 다음 여기서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거는 이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듣고만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뭐 적극적 경청과 소극적 경청을 나누는 문제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거는 이제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이 사람 말할 때 뭐 네, 아 그렇군요,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말 아니더라도 이제 뭐 고개를 끄덕인다라든가, 아니면 약간 뭐 갸웃거리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경청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적극적 경청에는 이제 이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질문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극적 경청이라는 거는 이제 듣고만 있는 것은 소극적 경청의 태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우리가 바람직한 의사소통에는 적극적인 경청이 당연히 더 중요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감정의 억제라는 얘기 있는데, 야, 막 말하다가 막 화내고 당연히 안 되겠죠. 화내고 막 이러는 것들. 자,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뭐 너무 썰렁해 보이지만 실제로도 문제가 나온 적은 있어요. 자, 다음 대화 중에서 이 사람의 잘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지 않다. 그 다음 뭐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당연히 뭐 이제 뭐 대놓고 뭐 화를 내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를 나온 적은 있어요. 뭐 굉장히 썰렁하지만 어쨌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들 해서, 말하는 사람은 뭐 생각을 명확히 해놓고 말하고, 자기도 말하면서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어려운 표현을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은 표현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 뭐 간혹가다 이것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자, 뭐 현학적이고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뭐 나의 지식을 과시한다, 뭐 이런 썰렁한 보기가 나온 적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편견 없는 언어를 사용한다. 말할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때 주된 생각은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사람들이 막 글이 길면은 막 쭉 한참 있다가 그 뒤에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면 글을 읽기가 싫어지겠죠. 자, 따라서 결론을 앞에다가 딱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연 설명들을 붙여 넣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거. 자, 이런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메모하고 요약하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처음에 뭐 그런 주의 환기하는 말에는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 사전 정보보다 자신의 느낌에 충실하지 말 것. 그래서 이거 아마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슬러의 대인관계 방식 유형 나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유형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요 다음 사례에 나타난 이 사람의 성격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지배형, 2번 실리형, 3번 냉담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뭐 이거 여기서도 나오지만 의사소통에서도 나오지만 또 뒤에 대인관계 그런 파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배형, 자신감과 지도력이 있다. 논쟁적이고 독단이 강해서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 이런 사람들 막 주도적으로 막 이끌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인데 남의 얘기는 또 잘 안 듣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런 사람들 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은 바로 이제 남의 의견을 잘 안 듣는 거기 때문에 이런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거. 자,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실리형, 이해관계에 예민하다, 성취지향적으로 경쟁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치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결국 이 실리형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이해를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 내에서 적당한 정도의 수완을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또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이해를 뭔가 누가 해치잖아요. 그러면 보복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 자, 문제에서 이 사람 뭐 내 그 이해관계가 뭐 깨졌을 때 나에 대해서 보복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보복 같은 키워드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실리형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런 사람들 자기 욕심이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도 배려하고 관심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냉담형, 이성적인 의지력이 강하고 냉철하다. 자, 무뚝뚝하며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자, 그 다음 인간관계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뭐 남의 감정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감 능력. 이런 사람들이다. 자, 따라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 상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인에게 긍정적 감정 필요하다.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들. 내가 이렇게 뭐 좀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가 잘못했네. 너는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한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유형들 냉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저 위로받고 싶어서 이야기한 건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 이런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고립형,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한다. 지나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립형 성격의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뭐 은둔형 외톨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사람들의 뭔가 개선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타인에 대한 비현실적 두려움의 근원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대해서 나를 조금 더 개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을 조금 신뢰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다른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경우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 자, 그 다음 복종형,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냥 예스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스맨. 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네네네네네. 자기 의견은 없습니다. 하자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 직장에서도 이런 유형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적극적인 자기 표현과 주장이 필요하다. 독립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뭐 복종형 같은 사람들은 일단 직장 생활에서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 순박형, 단순하고 솔직하다, 겸손하지만 자기 주관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 별로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고요. 그리고 또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특성을 보이죠. 자, 또한 이렇게 해서 사기당하기 쉬운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순박형의 경우. 자, 그 다음 이런 경우 적극적인 자기 주장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기당하기 쉬운 유형이라고. 자, 남에 대한 의심 없고 매우 솔직한 사람들. 말 그대로요. 그냥 순박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친화형, 따뜻하고 인정이 많으며 자기 희생적이다. 과도하게 나서며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제 좋게 말하면 이타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나쁘게 말한다고 하면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지랖. 자, 그 다음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노력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상태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공감을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하죠. 자,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 사교형, 외향적이다. 강한 인정 욕구를 지닌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잦은 행동으로 충동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 딱 쉽게 얘기하면 일단 관종 이런 경우가 나왔다 하면 사교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관종이고, 그리고 좋게 말하면 이제 분위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나쁜 표현 또 좋은 표현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유형 같은 경우에 아마 문제에서 예시가 나온다면 그런 경우, 모모 기업의 김 과장은, 술자리에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뭐 활달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직장 내에서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 나왔다 하면 사교형 골라주시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약간 흥분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지나친 인정 욕구, 역시 딱 이런 사례에 맞는 경우죠. 자, 그 다음 내면에 대한 성찰,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을 들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유형 살펴봤고요. 지배형, 실리형, 냉담형, 고립형, 그 다음 복종형, 순박형, 친화형, 사교형 이렇게 살펴봤는데, 각각의 유형들이 다 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성격 유형에서 어떻게 해서 더 그 해결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개념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종종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커뮤니케이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뭐 5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죠.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방성에 따라서 나누고 또 피드백에 따라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자기 노출형, 자신의 행태에 대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물어보면서 자기에게 초점을 두게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개방하는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피드백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은 없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자기 실현형,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지금 개방성도 높고 그리고 피드백 정도도 가장 높은 이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신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물어봄과 동시에 건설적이고 방어적이 않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뭐 여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유형이 좀 이따 나오게 되는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자기 거부형,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나에 대해서 개방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그 다음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결국 뭐 남의 의견 그리고 나의 의견 뭐 전혀 듣고 말하지도 않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기 보호형, 타인에 대한 평가적인 논평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타인과 함께 타인에 대한 자기의 의견, 태도와 감정만을 공유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서 자기 실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죠? 건설적인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평가적인 남에 대한 비판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기를 개방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기 협상형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타인들의 개방적인 정도까지만 자신을 개방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나오면은 요게 어디에 해당되는 유형인지 고르시오. 아마 이런 거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매체의 특성 해서 뭐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존성, 문서의 경우가 당연히 보존성은 높죠. 말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말의 경우에는 보존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 공유 가능성, 문서가 높고 말은 낮다. 자, 문서 뭐 얘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자,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 이거 역시도 문서로 남긴 거예요 지금. 자, 글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공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책임 추적성, 다투거나 책임 이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 문서의 경우가 당연히 높겠죠. 증거가 남아 있거든요. 자, 따라서 책임 추적성이 높다. 자, 말의 경우에는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렇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추적성은 낮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공감성. 자, 문서의 경우에는 낮다. 그리고 구두의 경우에는 높다. 자, 말에 대한 어떤 뭐 표정과 반응, 뭐 어떤 제스처 이런 거 모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두의 경우가 더 공감성은 높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피드백의 신속성. 의사소통 과정 중 피드백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정도. 자, 말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반응 오잖아요. 자, 따라서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서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답변해주고, 뭐 하루 있다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피드백의 신속성은 낮다라는 거. 뭐, 이제 상황만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들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번 뭐 확인 문제인데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표시하시오. 의사소통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상호 이제 작용하는 상호 교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의사소통은 정보 전달 이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의 공유라든가 아니면 통제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 이상은 아니다 라는 내용 당연히 틀렸죠. 자, 그 다음 의사소통 상호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네,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지식 수준, 자, 뭐 초등학생한테 말할 때랑 뭐 대학생한테 말할 때 당연히 달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의 사회적 지위 고하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말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이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번 다음 중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상호작용 부정하다 당연히 저해 요소가 될 거고,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 당연히 저해 요소일 거고요. 다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자, 너무 좋은 이야기죠. 자, 정답 3번 뭐 너무 쉬워요. 말하지 않은 문화에 안주하는 마음 해서 내가 뭐 말 안 해도 눈치껏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의사소통의 저해 요인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 실전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정 대표의 문제점으로 적절한 거. 자, 최 부장, 대표님, 부서회의 중 제품 서비스 개편을 위해 사용자 만족도 테스트를 진행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땡땡땡땡땡 하는데 정 대표가 일단 말을 끊습니다. 최 부장, 꼭 테스트를 해봐야 사용자가 만족하는지 불만족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요새 바짝 인기를 끌고 있는 P기업은 사은품 프로모션을 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프로모션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의견을 좀 말해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일단 이 사람이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다 얘기해놓고서 그 다음에 의견을 말하라고 하네요. 자, 최 부장 위축돼서 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일단 보죠. 애매모호한 말들로 논점 흐리고 있다. 전혀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말에 대한 관심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번 적절하지 않고 3번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곧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여 상대의 말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했는데, 자, 상대방의 말을 일단 끊고 있습니다. 말을 다 듣고 있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에도 반응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반응만 하고 있는 경우죠.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의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5번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만 확인하려 한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별로 틀리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죠.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며,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맨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요. 바로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거.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3번 다음은 의사소통 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각각이 실천할 수 있는 의사소통 장애 해결 방법을 정리한 표다. 자, 잘못된 내용 모두 골라라. 기억, 말하기에 앞서서 생각을 명확히 해라. 자, 말 시작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더라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되겠죠. 니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를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을 해줘야 듣는 사람이 이해가 쉽겠죠. 자, 따라서 요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디귿 편견 없는 언어를 사용하라 맞는 이야기고, 리을 말할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때 주된 생각은 뒤에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쓰는 게 아니라 딱 먼저 이제 두 갈식으로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읽는 사람도 편하겠죠. 자, 따라서 얘네 두 개 틀린 내용이네요. 니은과 리을 일단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 니은 리을 들어간 거. 자, 뭐 결국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듣는 사람 입장. 말의 의미 파악에 주안점을 둬라. 뭐 좋은 이야기고, 들은 내용을 메모하며 요약해라. 역시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처음 이야기에 집중하고 의미를 부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처음은 그냥 이제 화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이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야기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이응 사전 정보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충실해라. 느낌보다는 정보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리을, 시읒, 이응 들어간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은 대인 간 의사소통 유형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할 때 보기의 K씨가 해당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K씨는 자신의 행태에 대한 반응을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물어봄으로써 타인들이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자, 자신의 행태에 대한 반응을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물어본다. 자, 바로 자기 노출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런데 정작 타인의 반응에는 크게 별로 관심이 없는 유형이다라는 거. 자, 바로 1번 정답 자기 노출형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죠. 다음 회의 내용을 읽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자, 최 부장 아이디어 있습니까? 강대리 뭐뭐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 과장 일단 말 끊고 있고요. 웬만하면 새로운 주제가 좋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주제가 좋은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홍대리 뭐뭐 읽어보셨어요? 자, 뭐뭐 한데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면 어떨 하고 있는데 또 말 끊고 있습니다. 책을 읽자고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읽어올 지고는 몇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역시 말 끊으면서 이 사람의,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반응만 보이고 있네요. 1번 최 부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정 과장이 약간 빌런이다, 요것만 파악하셔도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답 정 과장 나온 거 바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 강대리가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발언했다. 자, 말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 부장님이. 그 다음 홍대리가 주제와 무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자,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정 과장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특별한 대안 없이 반대했다. 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게다가 말도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뭐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의사소통 스타일로 볼 때 김 팀장의 의사소통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자, 깐깐하고 꼼꼼하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리고 이 사람한테 힘들게 배운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빨리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경우인데, 1번 지배형, 자신감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고집이 세다, 지배적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다음 실리형, 냉담형, 고립형, 복종형이 있는데, 자, 이 사례에서는 그래도 뭐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배형이 가장 가까울 것 같고요. 자,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유형, 바로 1번 지배형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실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해관계에 매우 예민한 스타일인데, 이해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고 있지를 않아요. 자, 따라서 실리형 제외할 수 있을 것 같고, 냉담형, 매우 냉철한 스타일이고 따뜻함이 부족한 이런 스타일. 자, 그리고 남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자, 그런 경우인데, 자, 냉담형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주도력 있게 일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배형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냉담형 제외하죠. 4번 고립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은둔형 외톨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에 대해서도 개방하지 않고 타인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고립형이었죠. 이런 고립형의 경우에는 이제 나에 대해서도 조금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복종형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이 약하다, 수줍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는데, 자, 예스맨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누가 지시하는 내용만 이제 하고, 그리고 별다른 아이디어는 내지 않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골랐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7번, 다음은 업무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메시지 전달 요령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 중 적절한 전달 요령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하나씩 뭐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죠. 송신자는 바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분명하게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되며, 수신자는 요구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 자, 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고요. 자, 뭐 너무 간단해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송신자는 수신자가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신자는 결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결정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디귿, 송신자는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송신자는 결과물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수신자는 결과물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수신자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송신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경우 송신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결과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물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야만 이 결과물에 대해서 뭔가 수정하고 개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없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자, 따라서 리을은 적절하지가 않은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미음, 수신자는 송신자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단계를 가지고 추후 업무를 위해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뭐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리을 골랐고요. 자,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들이 굉장히 뭐 간단한 유형들이었고, 앞에서 나왔던 의사소통 일반적인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아까 대인관계 유형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기본적인 부분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